이어서 신경계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퇴행성 질환에는요, 무지무지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파킨슨병, 여기에 파킨슨병 있고요. ALS, 이거 안 중요한 게 없네. 어쨌든 요 두 개가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더 중요한 거는 별표 하나 더는 파킨슨병. 그래서 파킨슨병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특징적인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성진행성 무도병, 알츠하이머병, 치매병. 그래서 알츠하이머랑 치매는 여러분들 치매 안에 알츠하이머가 있잖아요. 그죠? 혈관성 치매인 알츠하이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아마 정신간호학에서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간호학에서는 좀 정신적인 면에 좀 하다면 저는 약간 피지컬한 면 쪽으로 좀 질환 쪽 그러니까 뭐 어떤 병태생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킨슨병 정의는 만성퇴행성 중추신경계 장애다. 주로 흑색질의 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해서 도파민의 농도가 감소가 돼서 자, 여기 별표 500만 개 도파민의 농도가 이제 감소가 돼서 정상적인 신경 신호 체계가 붕괴돼 가지고 근육의 억제성 및 근육의 긴장성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죠? 치료를 하는데 이게 진행을 멈추거나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자, 무하마드 알리 아시나요? 무하마드 알리를 한번 보시고 가보실게요. 영화 잘 보셨나요? 되게 감동적인 영화라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꼭 한번 좀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의 기적은 로빈 윌리엄스도 나오는데 뭐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는 다 모르는 사람이라며 하여튼 여기서 연식이 나오나요? 자, 어쨌든 이걸 또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분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수업 계속 진행해 볼게요. 머리 아프실까봐 제가 조금 약간 좀 머리도 식혀갈 겸 해가지고 잠깐 좀 관련 영화 그리고 모하마드 알리 아저씨 이렇게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이클 제이 폭스, 요한 바오로 2세 뭐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파킨슨병 환자였다고 하고 로빈 윌리엄스랑 로버트 드니로는 사랑의 기적에서 같이 출연을 했는데 둘 다 파킨슨병이어가지고 되게 좀 하여튼 좀 그랬고 하여튼 로빈 윌리엄스는 나중에 이 사람은 그냥 결국은 이런 질환은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그런 장애가 있지만 머리는 멀쩡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했던 아주 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자, 이 파킨슨병은 1817년도에 이제 제임스 파킨슨이란 사람이 이제 진전마비라는 병명으로 처음 기술을 하고 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붙이는 거 뎁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닥터 파킨슨이 해가지고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10만 명당 160명 정도니까 영주 인구가 한 100명, 10만 명 좀 못 되잖아요. 요즘 좀 줄어가지고 이제 거의 한 9만 이하로 떨어진다던데. 그러면 영주 시내에 한 160명 정도 이렇게 환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40에서 한 70세 때에 요때 많이 되면서 있으면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점점 더 이제 발병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력이 약 5% 정도이고요. 젊은 나이에 이제 생기는 파킨슨병은 대부분 유전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남녀 비율로 봤을 때는 남자가 좀 더 많이 생겼고 밑에 보시면 무하마드 알리, 로빈 윌리엄스, 마이클 제이 폭스, 요한 바우로 2세 전부 다 남자예요.
자, 도파민이 이제 중뇌에 있는 도파민이 이제 소실이 돼서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도파민이 이렇게 정상인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보이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킨슨병은 원인은 잘 모르겠다. 유전 질환이 좀 있는 것 같다. 요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기저핵, 요 베이잘 갱글리아에 허혈이 있는 것이 이제 원인으로 일단 좀 보이고, 여기 요 빨간색 부분으로 되는 게 베이잘 갱글리아고, 지난번에 그 인트로 할 때 저랑 거기에 보시면 여기 그 해부 생리 할 때 그때 보실 때 여기 베이잘 갱글리아가 운동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허혈이 오니까 그런 운동장애 질환이 이제 파킨슨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항정신성 제제, 항고혈압제, 신경이완제, 마약과 같은 약물들을 투여했을 때 생기는 거고, 어떤 독성 물질을 흡입했거나 뇌 손상, 수두증, 뇌염 이런 그 어떤 뇌질환들 과 이제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파킨슨병은 기저신경절 내에 흑색질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도파민이 이렇게 그 흑질 내에 도파민 분지의 신경원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도파민 양이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양의 감소가 있고, 그러면서 아세틸콜린의 흥분에 대한 도파민의 부적절하게 이제 조절이 되면서 수의적 운동을 시작하거나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수의적 운동은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 움직이는 거잖아. 내가 저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걸어가는 거고, 내가 뭐 연필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수의적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수의적 운동을 시작하거나 이런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생겼다. 복합적 신체의 운동 조절 경로인 추체 외록에 이제 손상이 오면서 수의적 운동이 억제되지 못해서 이런 그 진정과 강직, 자세 불안정이 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전은 트레머, 강직은 리지디티, 자세는 이제 자세 불안정 해서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래서 요거를 4대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질환 해서 별표는 500만 개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거는 뒤편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신경세포가 70% 이상 파괴되거나 도파민의 60에서 90%가 감소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진 않고요. 굉장히 자맹성으로 천천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니와 손을 그래 떠너 이러면서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상 발현 시기 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자, 초기 증상으로는 미약한 떨림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나눠지는데 1단계에서 가장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이때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 있거나 약간의 통증과 불편감, 뭔가 불안하고 뭔가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굉장히 뭔가 작업을 계속 뭔가를 해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까무룩까무룩해지면서 이렇게 잠깐 멈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멈추다 다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인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단계에는요 갑자기 일부 운동이 뭐 어떤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플랭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된다. 아니면 뭐 목소리가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나타나는 거. 3단계에 가면 진전 증상이 일단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세서 조그만하게 글씨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쓰다가요. 나중에 점점 작아지면서 약간 흐르는 듯 이러는 이제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서 이 글씨 크기가 점점 감소되는 거는 이 사람의 질병의 경과를 확인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경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뭐지? 하여튼 그 경과에 대한 어떤, 자, 새벽 3시가 다 돼가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세서가 아니지. 지금
파킨슨병의 증상은요, 신경세포가 70% 이상 파괴되거나 도파민의 60에서 90%까지 감소할 때까지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맹성이고 천천히 진행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증상 발현 시기를 본인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어떤 이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감이 있고 막 이렇게는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인이 인지 못하고 있다 옆에 사람들이 니 와 그리 손을 떠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너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에 의해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이죠. 자, 그리고 초기 증상으로는 미약한 떨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계가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이제 증상들이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1단계로는 이제 상당히 요 기간이 1단계가 이제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요. 원인 모를 피로감이라든지 약간의 통증과 불쾌감, 뭔가가 불편하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예전에 잘했던 것들, 그래서 예전에 막 양치질을 막 이렇게 잘했는데 어느 순간 양치질을 좀 이렇게 막 뭔가를 좀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했었나? 굉장히 좀 낯설면서 막 이런 거 정신을 차려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또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어떤 운동들이 제대로 나와요. 내가 잘 걷고 잘 뛰었는데 어느 순간 좀 잘 못하겠네. 막 에어로빅을 하는데 좀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그리고 목소리가 좀 바뀌었네. 뭐 이런 호소들도 좀 하고 있고요.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 좀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좀 흘러가면서 3단계로 넘어가면 진전 이제 트레머가 나타나면서 세서가 나타나는데요. 세서는 글씨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서는 이 사람의 질병 경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서도 이렇게 세서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킨슨병이다 이러면은 진료실 가잖아요. 그러면 글씨 좀 써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를 좀 써봐라. 이렇게 보고 써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강직이라든지 운동 완서, 운동 완서는 천천히 저기 내가 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몸이 제대로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천히 이렇게 가 강직이 이렇게 와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막 뻣뻣해지고 이제 얼굴이 막 포커페이스한 사람처럼 무표정해지고 굉장히 좀 환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주요 증상은 트랩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별표로 500만 개 붙였었죠. 그래서 자, 트레머, 그다음에 리지디티, 그다음에 운동불능증에서 아키네지아, 그다음에 자세 불안정 해가지고 포스처럴 인스타빌리티 해가지고 그 앞자를 닫다 해서 트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펼쳐서 이렇게 좀 보실게요. 그래서 트레머는 환자가 호소하는 특징적인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 별표를 500만 개 얘도 붙여주시면서 여기에서 시험에 안 나오면요 정말 아니야 좀 하여튼 뭐 계속 나왔는데 내 손에 장지 진다 그랬다 진짜 안 나올까 봐. 근데 거의 진짜 매년 나왔기 때문에 꼭 잘 보시세요. 그래서 야 이거는 75% 환자에게서 나타나고요. 초기에는 일측성으로 이제 약간 떨리거나 약간 절른거나 팔 흔들기가 좀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로보트 팔처럼 뻗정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데 팔을 좀 안 흔드는 그래서 팔 흔들기가 이제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다가 휴식 시에 떨린대. 휴식 시 그러다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는 얘가 딱 정지하는 거예요. 네, 정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 발, 턱, 입술, 얼굴의 하부 근육, 머리에서도 이제 떨림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고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팔로 진행되면서 신체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트레머가 이제 퍼지는 양상을 좀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환약 제조양 떨림이다 해서 필 롤링 트레머다 해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볼까요? 내서 이렇게 우리가 코딱지 이렇게 뭉치듯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환약 아세요? 우리가 뭐니 또 이제 연식 나오나? 우리가 왜 설사했을 때
정로환 이런 거 먹지. 그러면 거기에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거, 예, 그거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손끝에서 이렇게 말린다고 이렇게 말면 그게 환약 제조량 떨림이거든요. 그래서 필롤링 트레머. 그다음에 정서적 긴장이라든지 흥분, 피곤, 추위 시에 노출이 되면 더 이렇게 트레머가 심해지는 양상 보이고요. 수위 운동 시 내가 뭔가 잡아야 되겠다. 아까 모하마드 알리 아저씨가 성화 봉송대를 잡아야 되겠다. 딱 그랬더니 어떻게 떨리지 않고 딱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뭔가를 할 때는 사라지고 딱 다시 정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떨리는 것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휴식 시에는 나타나나요? 휴식 시에는 나타나죠. 그러면 수면 중에는 나타나나요? 수면 중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 잘 때는 없어집니다. 깨어 있을 때, 예, 휴식 시에는 나타난다. 그래서 문제를 되게 이게 휴식 시에는 나타난다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수면 시에도 나타난다 답까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수면 시에는 없다. 예, 트레머가 없다. 글씨기가 어려워지면서 글씨가 작아지고 들쑥날쑥해지고 이게 이제 세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차트의 필기표본으로 질병의 경과와 투약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파킨슨맥에서 리지디티는 이게 그 강직이 오는 거는요. 톱니바퀴 경축이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일 때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아까 무하마드 알리도 아저씨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움찔거리는 어떤 율동적인 어떤 그런 경축을 좀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축으로 인해서 대립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이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완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상지의 경우에는 팔을 앞뒤로 흐르는 동작이 병의 초기부터 없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만 움직이고 팔은 이렇게 옆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고요. 초기에는 하지 근육에서만 좀 트레머가 나타나고 이 경축이 나타나고요. 후기에는 자세와 보행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 얼굴까지 진전이 되면 얼굴이 표정이 없어지면서 이게 마스크 쓴 얼굴이다. 그래서 마스크드 페이스, 무표정한 가면 쓴 얼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경축으로 인해서 근육이 뻣뻣해지면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상당히 야렸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근육이 지속적인 수축이 있으면서 이런 광범위한 통증이 온몸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굉장한 피로감을 이렇게 많이 호소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의 힘이 약하고 피로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근육의 힘이나 심부관 반사는 정상이다. 이거 정상이다. 이거 꼭 챙겨봐 주시고 근육의 힘이나 심부관 반사는 정상이다. 꼭 챙겨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 불능증에서 아키네지아에서 운동 완서, 운동 개시 곤란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좀 되게 좀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랬잖아요. 느려지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움직이려고 이렇게 보면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면서요. 이게 가속 보행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행 시 출발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야렸다가 이렇게 출발하지만 점점 보폭이 이렇게 좀 짧아지면서 이게 종종 걷다가 이렇게 몸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빨리 걷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정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이 환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호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낙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보시고 여기에 이제 그 발성장애라든지 구음장애, 단조로운 목소리, 빠른 말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작, 연화곤란이 있어가지고 식도 근육에 이거는 수축과 이완이 느려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리는 드룰링 증상이 일단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을 침범해서 이제 생명에 좀 위험도 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 불안정이다. 그래서 아까 그 파킨슨의 주요 증상들이 이제 다 보이는데
요런 모습 보이면서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은 왼쪽에 딱 붙이고. 예, 그래서 이제 자세 불안정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체위가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그 평형 유지가 좀 많이 어렵고 머리가 앞으로 좀 굽어지면서 어깨는 웅크리고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 그리고 꾸부정한 자세 이런 것들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앉은 자세로 쉬고 있을 때 좀 잘 관찰되는 경향이 있고 서거나 걸을 때 주관자를 약간 구부리면서 걸을 때 발을 안쪽으로 돌리는 이런 안쪽 발이 그 발끝이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리면서 걷는 예, 이런 이제 그 이상 자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증상, 트랩 증상 이외에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오면서 이렇게 치매라든지 환시, 기립성 저혈압, 변비, 후각장애, 그리고 이제 통증, 렘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좀 컴플레인을 하는 게 냄새를 잘 못 맡겠다, 팔다리가 아프다, 그리고 자다가 허우적대거나 욕하거나 막 걸어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증상들을 렘 수면 장애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환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많게는 한 40%까지도 일단 나타난다고 하고 인지 기능은 정상이다. 인지 기능 정상이다. 여기는 500만 개 붙여주시고요. 자, 인지 기능은 정상이지만 50% 환자에서 우울증과 치매가 발생한다. 그래서 로비 윌리엄스가 뭐 했어요? 결국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사망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각, 공간, 지각에 이제 결손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제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특별한 진단법이 없어가지고 병력과 신체 검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일단 하고요. 3대 증상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나타나고 항파킨슨 약물의 약물을 보이면 확실하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증상을 좀 늦춰주는 그런 거지 완치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치료 목표는 증상 완화와 기능 장애의 회복을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장기 목표로는 투약 효과를 유지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물은 도파민 보충 약물, 비도파민성 약물, 도파민 세포 활성화시키는 약물, 그리고 이제 지금 연구 중인데 도파민 세포 사멸 억제를 하거나 새롭게 재생시키는 약물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도파민 약물은 레보도파제죠. L도파, 네, 시네멧 이거 별표를 50만 개 아니고 500만 개, 한 5천만 개는 붙여야 되겠대요. 네, 그래서 엘도파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엘도파를 이제 먹게 되는데, 자, 그 엘도파는 이거는 그 여기 혈관 내장벽을 통과하는 도파민의 전구 물질로 해서요.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고 도파민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한데 도파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도파민은 장벽 BBB를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엘도파를 이제 투여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기 시네멧 이라는 약 이거를 투여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 레보도파하고 그다음에 그 카비도파 해가지고 2개의 결합물을 이제 같이 이제 투여하는 것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루타메이트 기량제인 이제 아마타틴이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초기에 좀 투여를 하면 운동 이상증 치료와 이제 기분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보도파 제제인 엘도파, 시네멧 이런 것들은 투여를 할 때 반드시 이제 여기 별표 제가 붙여놨잖아요. 미리 공복에 투여를 하셔야 되고요. 식전 1시간 전에 이제 투여를 한다. 오심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것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약물 복용 시간 가까이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섭취를 왜 제한하냐면 흡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전에 이제 복용을 해라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그 식전 여기 식전 1시간 그죠? 식전 1시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단백질을 먹을 거다 이렇게 됐으면 식전이나 이제 식후 2시간
달까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하셔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비타민 B6, 그래서 피리독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간에서 레보도파의 전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타민 제제 섭취를 피한다. 이렇게 별표를 계속 붙여주시고, 이건 진짜 정말 진짜 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레보도파를 이제 쓸 때 이거에 대한 단점은 아까 오심이 있었었죠. 그리고 진행된 환자에게서는 약효 지속 시간이 좀 짧은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운동 동요, 그리고 이상 운동증, 그리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이제 부작용의 이제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런 오심구토, 어지럼증, 변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망상, 환시 등 이런 것들이 유발되거나 더 악화되는 양상, 소변이 굉장히 진한 색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 복용했을 때는 체위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몸이 뻣뻣해지고 이러니까 되게 목욕탕을 많이 갈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위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온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체위 변경할 때는 되게 천천히 해주셔야 되겠다. 구강 건조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사탕이나 껌을 씹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파민 효연제는요,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도파민의 이제 작용을 이제 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약이고요. 그러면서 그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레보도파보다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레보도파에 의한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 빈도가 좀 낮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도파민 작용제는 단독 또는 레보도파의 보조 치료제로 이제 효과적이고, 항콜린제나 아마타틴의 복합요법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미라패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킵, 미라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까지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최신 그 약물이고 좀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도아민 옥시다제 비억제제라고 되어 있고요. 파킨슨병 초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약물이면서 질병 과정을 좀 느리게 하는 약이고, COMT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레보도파를 대사하는 효소인 COMT를 억제해서 레보도파를 활성화시키면서 중추신경계 도파민 작용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이고,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은 여기에 이제 간 기능 검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하고요. 낙상의 위험성, 그 다음에 갑자기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음식 먹을 때 복용해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콜린성 제제로는 이제 중추신경계 아세틸콜린 전달을 이제 차단을 해서 주효과는 경직에 이제 감소를 시키는 것이다. 질병의 초기 단계나 더 이상 레보도파를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일대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이제 수술로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요, 심층 뇌 자극법에 대해서 DB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Deep Brain Stimulation의 이제 약자 DBS, 심층 뇌 자극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뇌 심부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극을 계속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꼭 페이스메이커 넣어두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이젤 갱글리아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 자극을 계속 줘서 진행성 떨림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수술 후 약물 용량 감소 및 부작용 효과에 이제 도움이 되겠다. 자, 적용증으로는 약물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운동 동요나 이상 운동증이 심한 환자들, 그리고 파킨슨 진단이 5년 이상 된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절제 수술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병소를 제거하는 이제 절제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시상 절제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시상 하부 핵 절제술 등등등등 이런 절제술이 있습니다. 최근 약물과 이런 DBS의 이제 개발이 계속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좀 감소 추세로 이제 되고 있다. 간호로는 아까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떨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해 위험, 낙상의 위험 있었고, 자기 돌봄 결핍, 의사소통 장애, 영양 불균형, 적절한 영양 상태 유지, 그다음에 운동 및 그 활동 수준을 이제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여가 활동 참여 격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변비 있는 거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루게릭부터는 조금, 자, 봅시다. 33분.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루게릭이다 라면은 이제 ALS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야구선수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앓게 되면서 루게릭병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그 뇌간, 척수,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원을 침범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운동신경원을 이제 침범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점점 이제 퇴행성, 이제 퇴행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감각신경과 자율신경계는 침범하지 않고 운동신경만 침범하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멀쩡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운동신경, 이 움직이는 운동신경에 이제 영향을 계속 주면서 발병 수년 내에 호흡금 약화와 마비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 불치병으로서 치료 약물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은 멀쩡하면서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40에서 70세에 호발하고 있는 거고요. 10만 명당 한 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발병을 하고 있는 거고, 남성에서도 이게 좀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위축성 측索경화증에서는 이 사람 그 영화로는 내 사랑 내 곁에에서 김명민 아저씨가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외계인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예, 이 사람 나중에 죽고 나서 막 부인들이 간호사를 막 이렇게 고소를 하고 막 이랬었다고 하던데. 네, 해서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 그죠?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을 좀 상당히 그래도 좀 잘 받았는지 조금 그래도 좀 진단을 받고도 상당히 좀 오래 좀 사셔서 그 경과를 좀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원인 불명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 신경 흥분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이제 합성 결핍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신경 미세섬유의 변이와 손상, 자유기에 의한 이제 세포 손상, 유전, 바이러스 대사 장애, 그리고 감염에 의해서 이런 그 등에 관련된 이유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병태생리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